오늘은 감동적이면서도 노년의 부모-자식 관계와 세상의 계산적인 모습을 그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노년에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날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져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해졌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에 사는 73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는 집을 2채나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할 만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산이 분쟁과 무관심 그리고 그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자식들로부터의 차가운 계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철수 씨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아내와 아이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맛있는 음식, 비싼 선물, 결혼할 때의 경제적 지원 등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효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고 건강이 나빠지자 잔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그를 인생의 중요한 일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도 눈에 띄게 줄고 안부 전화도 뜸해졌으며 가끔 하는 안부 인사마저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물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노년을 맞은 철수 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과 정신적인 기댈, 곧 자식들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야 할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과 딸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유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바쁘다, 방이 없다, 불편하다 등 그들은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어느 집을 누가 상속받을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한 철수 씨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녀들이 교대로 자신을 돌보면 미래의 집을 한 채씩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며 자식들이 효도를 보이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자식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고 아버지를 돌보든 돌보지 않든 결국 집은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철수 씨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결정이었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놀라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해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년간 금이 간 가족관계에 새겨진 깊은 상처였을까요? 자식들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고민, 많은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의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나이는 73입니다. 겉보기에는 제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이 나오고 부산에 집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결혼했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식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고 노후 생활마저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3년 전 아내 박영희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위중했고 더 이상 치료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치료법을 찾아다녔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평생 힘들게 모은 저축을 모두 썼지만 결국 그녀는 영원히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희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였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였습니다. 집안일, 요리, 양가, 부모님 봉양, 2아이 양육 등
그녀는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저와 비교하면 그녀의 가족에 대한 희생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아내를 잃은 후 저는 제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찻잔 늘 앉아있던 나무 의자, 그리고 그녀의 향기가 남은 옷들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과거의 추억만이 남아 저를 외로움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웃들은 자식들 집에 가서 함께 살면 기분도 나아질 거라고 권합니다. 그들의 좋은 뜻은 알지만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 김민주는 서울의 한 상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안정적이고 수입도 많지만 항상 바빠서 집에 거의 내려오지 못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나 가족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올 뿐입니다. 딸 김지영은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바빠서 저도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나아지고 있지만 제게는 그들이 저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안부 전화조차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우리 부부가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집장만 비용, 손주 양육비, 어려울 때의 생활비 등. 그때는 아이들이 효심이 깊어 자주 찾아와서 우리와 이야기도 나누고 안부도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안정되고 생활이 풍족해지자 그들은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조차 사치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와 제가 사는 집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기쁘게 집에 돌아와 정겨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족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집이 낡고 구식이라거나 가구도 오래됐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현대적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집이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몇 번이고 불평하며 아이들의 무관심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너그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찾아가 제가 직접 키운 채소나 장본 것들, 그리고 전통 음식을 조금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픈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갈수록 아이들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쁘게 우리를 집으로 맞이하고 차를 내어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몇 분간의 의례적인 인사로 끝나고 금방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이들의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며느리가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민준이네 집에 갔습니다. 저는 직접 말린 나물과 텃밭에서 키운 채소, 그리고 며느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전통 과자를 들고 갔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자주 오지 마세요. 오가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이렇게 무겁게 짐을 들고 오시는 것도,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님은 집에서 편히 노후를 보내세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키워낸 자식들에게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민준이네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연금이 있어 자급자족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제가 찾아오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집에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부 확인도 작은 선물도 예전과 같은 가족의 단란한 식사도 없어졌습니다. 매우 슬펐지만 아이들이 돈을 부탁해 왔을 때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차나 집을 살 때 아이들, 교육비 등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는 항상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저는 몇 년 전 아내와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든 먼저 손주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집을 한 채 주겠다고. 그때 저는 그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고 아이들이 다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도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아직 젊고 시간이 많았고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 이야기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집은 끝없는 쟁탈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손주들이 성인이 되어 일하기 시작할 무렵 집 분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살며 외로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도 나빠져 넓은 집에서 혼자 웃음소리도 없이 말 상대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이들 집으로 가서 보살핌도 받고 말 상대도 얻으며 아내가 앉아있던 빈 의자를 밤에 홀로 바라보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제안하자 거절당했습니다. 각자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가장 먼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바빠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면 돌봐드릴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집도 좁아서 남는 방도 없고요. 그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몹시 낙담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을 키웠는데 늙어서는 기댈 곳 하나 없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딸 지영이에게 시선을 돌리며 뭔가 다른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저는 힘들어요. 저희 부부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요. 아버지가 오시면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할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 반응할 틈도 없이 민준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노후 봉양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재산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노후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집 문제부터 이야기해요. 제 아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집을 준비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그 애한테 집을 넘겨주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그 애 것이 될 텐데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영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왜 오빠한테 먼저 줘? 내 아들도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재산 쟁탈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쳐다보며 간단하잖아요. 아버지는 집이 두 채나 있으니까 하나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고 싸울 일도 없고요 라고 불만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집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어느 집을 누가 물려받고 누가 더 유리한지 등을 열띠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이 집의 진짜 주인인 73살의 저제가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대화에는 애정은 없고 이해타산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73살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희한테 전부 다 주고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러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집을 남겨둬야 할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을 방법을 찾을지. 잠시 후 민준이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고생시킬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르신 모시는 법도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오시면 걱정만 더 늘 뿐이에요.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거긴 환경도 좋고 전문가들도 있으니 아버지는 자유롭게 지내시면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설마 제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사는 것이나 저를 돌볼 생각은 전혀 없이 곧바로 요양원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반대할까 두려웠는지 지영이가 그 말에 동조하며 그 생각을 격렬하게 칭찬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이 최고예요. 매일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장기나 화투 치면서 놀 수도 있으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즐거울 거예요. 저는 딸을 보며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늙었을 때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저를 가능한 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지영이는 더욱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매달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설이나 추석에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올 거고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이 약속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설과 추석에만, 즉 저는 요양원에 남겨져 낯선 사람처럼 조용히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기 싫다. 나한테는 내 집이 있는데 왜 나가서 살아야 하냐. 나는 자식들한테 보살핌을 받고 싶을 뿐이다. 그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겠다면 집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제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일어나 핑계를 대고 떠나버렸고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 바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집이 갖고 싶을 뿐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노후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대로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얼마 후 저는 두 아이를 불러 제 노후 생활에 대해 어떻게 논의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큰아들 민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명백히 요양원에 모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저희랑 같이 살려고 하세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아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너희에게 부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둬라. 아직 집은 아버지 명이다. 너희가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면 한 사람당 집을 한 채씩 주겠다. 만약 아버지를 돌보기 싫다면 집은 한 채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제 말이 끝나자 지영이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즉시 불만스럽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우리에겐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지는 노후를 위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집 문제는 결국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게 순리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속권. 그들이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남길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몹시 차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 잠잘, 곧 학비 등을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지금 제가 얻은 것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차가운 말, 그리고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집 쟁탈전 뿐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찬 나머지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즉시 부동산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집 한 채를 팔고 한 채만 남겨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돌봐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세탁, 요리, 청소 등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저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허둥지둥 달려와 각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을수록 이기적으로 변하시네요. 우리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군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훨씬 수고가 덜한데 저는 그들을 아무 말 없이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정하지 않았다면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집을 팔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저에 대해 조금의 애정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저를 외롭게 만들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아이들의 비난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압니다. 지금 저는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했고 제가 아직 분할하지 않은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태도를 급격히 바꿨습니다. 그들은 자주 가족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런 모습을 보여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늙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자기 자신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저축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고를 줍니다. 노년은 부담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노년의 몇 년 동안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관심과 진정한 사랑이 깃든 가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갑고 멀어지며 애정이 계산과 이기심으로 대체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철수 씨는 자식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슬픈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위의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자기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이나 개인적인 야망에 몰두한 나머지 부모님이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늙었을 때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늙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접받기를 원할까요?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가족의 사랑과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관심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부보다 더 귀중합니다. 인생 철학 채널의 공유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훌륭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며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실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갑시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 함께 읽고 공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